반갑습니다. 이제 전기 기능사 전기 이론 파트 3번 자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전기 산업기사와 기사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전기 자기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초를 다져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단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투자율, 뮤라고 있습니다. 뮤, 뮤. 헨리 퍼 메타고죠. 유전율 입실론이죠. 입실론, 입실론, 페러 퍼 메타. 자, 자기장의 세기는 H라고 암페어 턴입니다. 턴. 이거는 우리가 몇 회 감느냐 턴수죠. 턴은 사실 단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암페어 턴 퍼 메타, 메타당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그때 감 횟수를 고려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전기장의 세기 E는 볼트 메타. 자기장 R은 암페어 턴 퍼 웨버, 전속 밀도는 D, 자속 밀도는 B.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시험에 가끔 이제 1 웨버 퍼 메타 제곱이 1 테슬라다 또는 10의 4승 가우스다 뭐 이렇게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역시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력선 방향은 역시 접선 방향이다. 전기력선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그렇겠죠. 자, N극에서 S극이 시작한다. 내부에는 SS, N. 이거는 끊김이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되고, 그리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 그러면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건 외부가 되겠죠. 내부는 뭐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내부는 SSN으로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잘라도 얘는 구분할 수 없다. 즉, 따로 쪼갤 수 없다. 아까 전 기장 얘기할 때 우리가 양전과 음전은 분리가 가능하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자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자, 등자위 명가 수직이다. 그죠? 자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흐른다. 이건 자기적 위치 에너지를 자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에서는 고무줄과 같이 줄여들려고 하거나 하는 장력이 존재한다. 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력선은 자성체를 투과하고 비자성체를 투과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M 웨버에서 발생되는 자기력선 수는 자, M 웨버를 갖다가 투자율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웨버에 발생하는 자속은 그냥 파이 웨버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대칭적으로 전기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거 꼭 대칭적인 식이 있었죠. 자, N은 Q에다가 우리가 입실론을 하나 준다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속은 파이 웨버인데 전속은 Q 쿨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거까지 대칭적으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해놓으시면 뒤에 것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 똑같죠. 자, F는 4파이 뮤분의 R제곱 M1, M2. 이거는 뭐예요? 두 점 자라는 게 우리가 전하, 자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기력을 띈 물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물질, 그걸 갖다가 한 개의 자하다, 한 개의 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3 곱하기 10의 4승이란 건 여기서 U0라는 우리가 진공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갖다가 여기 계산해서 넣으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중일 때는 투자율 뮤S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R제곱 M은 M2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는 4파이 U0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M은 M2 이렇게 되는데 요걸 계산한 게 뭐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R제곱에 M은 M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만류인력의 법칙이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자, 어떤 만류인력 상수 K에다가 거리의 제곱에다가 물체 라지 M, 스몰 m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겁니다. 그죠? 어쨌든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근데 공간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가 우리가 이 유전율이나 투자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거의 이제 이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칙이란 건 사실은 이제 만류인력 즉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유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기 중 진공 중의 비투자율은 1이다. 자, 그 다음 자성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사실은 여기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이거 물어보는 거고, 강자성체인 것은 물어보는 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코철망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니코철망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우리가 투자율이 1보다 약간 큰 건데 공기, 주석, 산소, 백금, 알루미늄 해서 공주, 산소, 배갈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은구리, 아연, 납, 물, 비스무스. 우리 이구아나 아시죠? 응구아나 이렇게네. 응구아나가 그죠? 응구아나 납입니다. 응구아나. 물을 비집고 나오더라. 이구아나가 물을 비집고 나온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팁을 가르쳐 주신 많은 유튜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팁을 보고 여러분들인데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런 팁이 필요할 것 같다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들 유튜브를 참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 제가 공부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분들의 그 암기법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기의 세기, 아까 전개의 세기다, 그죠? 자개, 자장, 자기장의 세기. 자, 장이란 거는 마당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당. 뭐냐면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자개가 미치는 공간, 자기장. 이렇게, 그죠? 자기력선이 미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단위 정전하, 정전하, 이렇게 하면 아까 전개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죠? 정자하 그러면 자기에서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이제 루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안에 단위 정자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F라는 걸 한번 다시 적어보면 F는 어떻게 됐습니까? 4파이 자 공기 중이라면 U0에 1에 R 제곱에 M1 M2였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M1 M2에서 이 2를 갖다가 우리가 1 웨버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면 이제 식이 이 F가 뭐로 바뀐다고요? H로 바꾸면서 4파이 U0분의 1에 R 제곱에 한 개 없어지니까 M1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래서 M이라고 쓰고 우리가 뉴턴 퍼 웨버라고 이렇게 단위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뉴턴 퍼 웨버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단위 그 자하당 받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H는 단위 자하당 받는 힘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F를 쓰면 F는 MH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식도 꼭 알아 놓으셔야 될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우리 자기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자속 밀도는 우리가 자속에 대한 밀도니까 자속에 대해서 면적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면적은 우리가 9의 표면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에 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B하고 H하고 관계를 또 뽑아보면 앞에 U만 곱해주면 이제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예. F가 있고요. 그죠? F는 우리가 MH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에 대해 쓰면 H는 M분의 F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걸 풀어 쓰면 4파이 공기 중에 U0분의 1에 R제곱분의 자 M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요거의 경우 뉴턴 퍼 웨버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속 밀도 B는 자속에 대한 밀도니까 자속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4파이 r 제곱에 요 파이를 우리는 그냥 m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식 두 개 비교하면 u0가 뭔가 하나 있고 없고 그 차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u0를 곱하고 h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u0h다. 단위는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전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F는 Q2라고 했습니다. 그죠? 2라고 했고, 여기서 2라는 거는 Q분의 F라고 했고, 한 번 더 쓰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의 Q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뉴턴 퍼 쿨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밀도 D는 파이를 면적으로 나눠준다 그랬는데 이놈은 4파이 R 제곱의 Q가 되겠죠. 자, 앞에 파이가 아니고 보통 이제 여기 전속할 때도 Q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뭐 파사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Q로 쓰겠습니다. Q. 자, 이렇게 쓰면 이 식은 결국은 뭐예요? 이 실론 제로에 2가 되고 얘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은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일 때는 지금 엄지손가락에 흘러가는 이 빨간 부분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회전하는 이 부분이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코일이 이렇게 간격하고 있죠. 그래, 간격은 이 빨간 게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가는 게 우리가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이 되고요. 그러면 어디가 N극입니까?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S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정한 법칙, 비오와 사버르의 법칙. 두 사람입니다. 비오 사버르의 법칙. 자, 여기 미소 전류, 즉 전류가 흘러갔을 때 미소 구간, 이 델타 L 구간에 대해서 R 떨어진 점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델타 H는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식으로 쓴 게 우리는 비오 사바레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오 사바레 법칙 한번 써보면 델타 H는 4파이 R의 제곱에 I의 델타 L의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형 코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게 원형 코일이 되겠죠. 거리가 R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H를 갖다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H가 되겠죠. 그래서 H는 적분하기를 델타 H를 갖다가 다 더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기서 전류는 똑같이 I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안 변하죠. 이 델타 M만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거리에 대해서 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선 방향이 다 수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인 90도가 돼요. 사인 90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다 1로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하는 건 결국은 뭐 거리를 다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전류도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거리만 원의 한 둘레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입니다. 그죠? 2파이 r. 그래서 파이 날아가면 이렇게 r도 날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2R분의 I, 만약에 가문 횟수가 있다면 NI.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형 코일 내 중심에 세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H는 2R분의 NI. 자,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도. 이거 산업기사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식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도선에서 R 떨어진 무한직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요게 무한직선입니다. 그래서 무한직선이다 보니까 이 거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1m당 얼마냐고 해서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메타예요. 자, 암페어 턴이라고 한 거는 가문 횟수를 고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H예요. 그죠? H.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렇게 이제 회전을 하면 이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이 둘레, 그죠?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전류에서. 그럼 이 둘레는 얼마예요? 거리 R, 2파이 R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H는 2파이 R분의 I인데, 요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페어의 주의 법칙, HL은 NI. 자, 요걸 갖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에 모든 H를 다 더하면 델타 H, 스몰 H를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는 똑같은데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예. 요 거리 델타 L을 또 다 더하는 거죠. 그럼 그거 다 더한 걸 갖다가 그냥 라지 L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서 HL은 NI라고 하고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죠. H는 L분의 NI인데 여기서 L이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2파이 R분의 NI가 된다. 자, 그래서 2파이 R분의 NI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단위는 무한직선이기 때문에 메타당이기 때문에 메타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환상 솔레노이드,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자, 여기 전류 흘러가고 있죠. N에 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입니다. 자, 이 안에는 서로 상세대가 바깥과 여기 없습니다. 여기 이쪽하고 이쪽은 이쪽도 없습니다. 요 안에, 이 자기 안에,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H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2파이 R분의 NI가 되겠습니다. 2파이 R분의 NI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같은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요게 무한장 솔레노이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게 무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로 나눠주시면 암페어 턴 퍼 메타인데 이것도 그 길이에 대해서 몇 번 감았냐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길이를 갖다 우리는 메타당 길이로 바꾸기 위해서 스몰 n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스몰 n이란 건 뭐냐? 스몰 n이란 거는 메타당 가문 횟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까지 이제 같은 식이고요. 자,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푸는 건데 살짝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에 식이 다른 건 다 그냥 2파이 R 하면 되는데 비오사바르 보면 4파이 R 제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거리 2파이 R이 나눠져서 2R분의 NI가 된다 하는 게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페이지는 살펴봤습니다. 자, 식을 하나 적어 볼까요? 자, HL은 NI. 자,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는 두 도선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에 따라서 자, 같은 방향이면 서로 당기고 다른 방향이면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할 때는 흡인정이 생긴다. 자, 그 이유는 그려 보시면 여기가 자기력선이 소해져요. 여기가 미래지고 그래서 항상 대쪽에서 소쪽으로 밀어 제끼죠. 얘는 반대가 됩니다. 여기가 대가 되고요. 여기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도선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이 부분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편에서 어떻게 돼요? 상쇄되겠죠. 근데 이쪽 부분은 이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같은 방향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가 되고 여기는 소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전력공학 이런 데 보면 이것 때문에 뭐 합니까? 서로 붙지 말라고 댐퍼를 달아주죠. 복도체일 경우에.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F는 R분의 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I1 I2. 자, 이거 F는 R분의 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I1 I2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면 BIL 사인 시타라는 식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B 대신에 U0 H 공기주기라면 그 다음에 IL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시타. 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자, 여기에 보면 이 H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죠? 2파이 R분의 IA. 자, 아까 이
무한장 직선에 대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자기장을 H라 하면 H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분의 I겠죠. 그래서 여기에 H가 여기 H입니다. 여기 H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는 여기 I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L은 왜 없어졌습니까? 예, H 할 때 단위 길이당으로 해버리니까요. L이 사라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인은 항상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1로 취급을 해버리면 이 위에 있는 식이 결국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식과 똑같은 식이 우리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파이 r분의 u0에 i1, i2를 쓴 걸 갖다가 여기 4파이 곱하기 12-7승이죠. 그러면 2파이, 2파이 날아가 버리니까 2 곱하기 12-7승이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가 이 식을 그렇게 이렇게 유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놓아야 될 거는 BIL 사인 시타도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F는 R분의 2 곱하기 12-7승 I1, I2를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뉴턴 퍼 메타입니다. 단위 길이당. 이게 무한장 직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프레밍의 왼손 법칙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BIL 사인 시타. 자,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BLV 사인 시타. 자,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동기의 원리, 전동기. 얘는 발전기. 얘는 힘의 방향. 그죠? 얘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토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네요. 그죠? 자, 문제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면 토크란 거는 회전력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토크 타우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F 곱하기 R의 사인 시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자기에서는 토크를 갖다가 우리는 라지 M의 스몰 m 사인 시타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지 M 요걸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요걸 ML로 이렇게 썼습니다. 스몰 m에다 길이를 곱한 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요건 자기장이 세기죠. 자, 이렇게 주어진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패러데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다.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 이제 여기에 되는데, 아래쪽 식이 되는데, 자, 그래서 E는 그냥 크기만 보면 N d파이의 d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로 하면 LDI의 dt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는 N파이는 Ni, L은 i분의 n파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까지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회로의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은 전기회로는 V는 IR이었습니다. 그죠? IR. 그래서 전기장, 그 다음에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기전력이 되죠. 여기하고 대응되는 게 우리가 F라고 해서 기자력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기전력이죠. 한번 써볼게요. 자, 좀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자, V는 IR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V가 우리가 기전력이 되겠죠. 기전력이 되고 R은 저항이 되고요. 전기 저항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거. 그럼 I는 전류가 됩니다. 자, 근데 기자력은 F라고 쓰고 우리가 R파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R파이라고 표시하면 F는 기자력이 됩니다. 기자력. 그 다음 파이는 우리가 자속이 되겠죠. 자속. 그 다음에 R은 자기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전력과 기자력, 전기저항과 자기저항, 전류와 자속, 이게 이렇게 대응된다. 요걸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자력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알파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NI로 표현하고 AHA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MH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F는 NI, 알파, HL, MH까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을 우리가 R파이라고 했는데 R파이를 갖다가 NI하고 관계해서 쭉 풀어보면 자기장은 UA분의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 단위가 암페어 턴 웨버예요. 그럼 왜 암페어 턴 웨버냐 하면 이 기자력이 암페어 턴이죠. 자, 그 다음에 자속이 웨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장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단위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다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속 파일을 그럼 쓰면 R분의 NI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L분의 UA의 NI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식이 지금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우리가 L이란 거는 어떻게 되나요? L분의 U의 A의 N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단위는 헨리가 되겠죠. 자,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류와 에너지와 자속의 관계 W는 I 파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W는 QV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QV 자, 전압 그다음에 전하량 전류 그다음에 자속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 가끔 나오니까 체킹을 해주시고 최근에는 W는 QV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자력 F는 NI는 알파이는 H, L은 MH 여기까지 보시고 자 R은 5분의 NI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 UA의 거리 L이고 단위는 암페어 턴 per 웨버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풀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있네요. 자기 인덕턴스 뒤에 있네요. 그죠? 자, L은 우리가 I분의 N5는 여기 위에서 계산했죠. 여기서. 자, 거기서 자기장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용해서 풀면은 제가 아까 적었던 L분의 U의 A의 NI가 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식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그죠?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 L1, L2. 자, K분의 K의 L1, L2인데 L1 대신에 L분의 UA의 N1 그 다음에 N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L1이 아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L의 U의 A의 N1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N1, N2는 제곱 형태가 되니까 루트 안에서 빠져나와 버리겠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 된 거고. 다음 UA하고 UA는 L1, L2에서도 같이 있으니까 또 UA가 빠져나옵니다. 그죠? 다음 밑에 L도 마찬가지로 L 두 개가 다니까 빠져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우리가 기능사에는 뭐 거의 안 나오고 한 문제 정도 뭐 나왔을까 말까 한데 산업기사 기사에는 이 식 가지고 L1 값, L2 값 연관관계로 이제 M 값도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결합계수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합계수 1이라는 거는 누설이 없는 경우, 누설이 10%라 그러면 K가 0.9다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K는 루트 L1 L2분의 M이다. 자,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요거는 상호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L1, L2에 서로 영향을 주는 인덕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림을 보시면 인덕턴스에 우리가 직렬인데 가동과 차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1, L2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 전류가 지금 L1 쪽에는 이렇게 관계가 들어가고 L2 쪽도 관계가 들어가니까 여기 파이1과 파이2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가동 접속이라고 이때 L1이 L1에서 보시면 여기 I1에 의해서 여기서 생기는 자속이 I2에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L2에 그걸 갖다 우리가 M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 I2에 의해서도 여기에 또 영향을 줍니다. M이라고 칩니다. 자, 똑같은 M이 생깁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똑같은 M이 생기는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대진 방향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직렬일 경우에는 두 개 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니까 다 해주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반대쪽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림 보고도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속이 같은 방향이냐? 그러면 플러스 2m. 다른 방향이면 역시 얘가 하나 생기는 M이 있고 이쪽에 생기는 M이 있는데 이것들이
차이가 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2m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일 때는 이렇고, 그럼 두 개의 차이, 즉 가동과 차동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4의 m입니다. 그래서 4배 m. 그래서 m은 4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다트라고 찍었는데 이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2도 들어가는 방향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가동 접속이고, 지금 1은 들어가서 나가죠. 나가는 방향에 잡혀 있는데 얘는 들어가는 방향에 잡혀 있죠. 그래서 이건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차동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코일 감긴 모양을 보고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 찍힌 거 보고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사고 인덕턴스가 생기는데,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산 다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거 계산할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같은 방향이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거는 나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방향인데 가동, 반대 방향이니까 차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플러스 2M이 되고, 위에는 똑같습니다. L1 L2의 마이너스 M의 제곱, L은 L2의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래서 위에는 L은 L2 M의 마이너스 제곱인데 병렬이니까 가동하고 차동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조금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도는 뭐 유도하는데 그래도 한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굳이 유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Li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응하는 거 2분의 1 CV 제곱, 20분의 Q의 제곱, 2분의 1 QV. 그죠?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에너지는 여기서 여러 가지 관계식을 쭉 풀면 결국은 뭐 BH가 나와요. BH가. 자, 그래서 단위 체직당 에너지는 2분의 1 BH다. 자, 면적당 에너지 똑같습니다. 2분의 1 BH입니다. 그래서 BH를 외워두시고, 자, B는 U의 H가 되니까 여기 하면 U의 H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H 제곱 대신에 U분의 B를 쓰면, 그죠? 2U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요 기사 산업기사는 나올 수 있으나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기능사에서는 요거를 꼭 챙겨 가시고, 이 부분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부분은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그죠? 가동, 차동,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우리가 K라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M의 루트 L1 L2. M은 K의 루트 L1 L2고 결합계수다.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그죠?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을 한번 보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우리가 BH 커브라고 합니다. BH 커브 이렇게 하는데, 이 BH 커브란 건 뭐냐면, 요 P는 우리가 자속 밀도니까 뭐에 비례합니까? 요거는 비례하기를 자속에 비례하겠죠. 그죠? 자속에 비례하고, 요거는 H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 때 전류를 쭉 넣어가 만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다시 감소시키면 이렇게 내려와서 더 감소시키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증가시키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라는 건 자기 이력이죠. 자기 이력. 이력서 할 때 우리 이력.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식이다. 자, 중요한 거 이쪽이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여기가 자속 밀도다 하는 것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 세로죠. 세로축하고 만나는 이 값을 잔류자기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갖다가 우리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한다. 이 면적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보면, 보기 전에 이것 좀 볼까요? 자, 영구자석은 보자력과 면적 잔류가 크다. 전자석은 보자력과 면적은 작고 잔류자기는 또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전자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기가 줄어들면 쉽게 이제 일반 다시 그 철로 또는 뭐 어떤 그런 물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전기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자석이 돼야 되니까 이런 성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영구 자석은 계속 영구 자석이 돼야 되니까, 그죠?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 야, 이걸 우리는 철손이 난다 그랬다. 그죠? 철손이고 부하하고 관계없는 무부하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고정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고정손.
고종선 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기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는 예, 교수광판 그죠? 히스테리시스 공식은 어떤 상수에다가 F의 BM의 1.6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와류수는 성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성층하는 이유는 이 두께인데 여기 두께를 얇게 하면 줄어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B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B는 F에 우리가 V라고 쓸 수 있어서 결국은 주파수와 관계없이 뭐가 이게 전압의 제곱이 필요한다. 와류소는 뭐 이런 내용도 우리 산업기사 기사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바쿠하우젠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BH 곡선을 세세히 관찰하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B가 단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자, 뭐 이렇게 계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계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쿠하우젠 효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두 개 표를 비교하는 걸로 보시면 자기회로와 전기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NI, V는 IR, 그죠? 그래서 기자력, 기전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전력 할 때는 1을 많이 쓰기 때문에 1을 쓰는데 실제로 뭐 V를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속, 그 다음 전류에 대응합니다. 저기저항은 전기저항에. 자, 그 다음 투자율하고는 뭐가 필요하느냐? 도전율하고 필요하죠. 자, 이 식은 뭐에 보면 되면 L이란 게 예, L분의 U의 A의 N의 제곱이죠. 자, 그럼 저항은 R은 뭐예요? 로의 A분의 L인데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죠. 시그마의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투자율 하는 거는 도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 헷갈리고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전류는 전류 밀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선의 총수는 M 나누기 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총수는 Q 나누기 입실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가끔 자기율과 전기력 비례가 대응관계가 틀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잘 되시는데 특히 자속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 요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류와 도전율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기 이론 자 파트 3장 정자계 자기 회로에 대해서 이론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자, 다음 시간에 문제가 한 25페이지 좀 되는데 빠르게 한번 문제같이 풀어보는 시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